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의 우리 증시 상황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전달보다 훨씬 더 상승폭이 줄었는데요. 세계 증시가 일제히 환호를 질렀고 우리 증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하루 만에 다시 2,500선을 탈환했고요. 1.3% 오르고 있고 오늘 2,518선까지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강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830선 현재 돌파하고 있고요. 오늘 1,100개 이상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수로 돌아섰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큰 폭의 매수 대금 보여줍니다. 두 투자 주체가 합쳐서 3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흐름이고요. 개인은 시장이 반등하자 차익 실현 매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로 환율은 1,301원까지 내리고 있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건설, 운수, 장비 쪽에서 조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또 에너지 쪽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외국인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건설과 전기전자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매수 중인 외국인인데요. 건설주는 오늘도 상승하긴 하지만 역시나 차익 실현 나서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그 외 섹터에서 대부분 매수합니다. 외국인 200억 원대, 기관은 1,000억 원 매수 넘겼습니다. 이어서 이슈에 따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게임주가 실적 발표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컴투스부터 실적 확인해보면 역대 최대 매출인 1,900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자회사 실적이 반영되면서 외주 용역비와 인건비가 반영됐습니다. 이어서는 펄어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적자 전환하면서 오늘 뉴딜 지수 게임 섹터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역시나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자사주를 지급했고 마케팅 비용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똑같이 인건비와 홍보비가 늘었는데 주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펄어비스는 3조 8천억 원의 시가총액에 매출은 9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컴투스는 1조 원이 조금 넘는 시가총액에 매출이 1,900억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컴투스가 매출은 2배가량 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시장 속에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저평가 종목을 골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병법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볼 텐데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도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시황부터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지금 식품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섹터별로도 조선 약간 눌립니다. 0.3%가량. 그리고 도시가스, 요소수 관련주 제외하고는 전 섹터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향후 10년 동안 3조 원을 투입해서 이 빗물 배류 시설을 만들다고 밝혔죠. 여기에 따라 오늘 해저터널, 지하 도로 관련주 빠르게 올라옵니다. 우원개발 14%, 특수건설도 4%가량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별로 투자자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관심 종목 박유진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들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HMM입니다. 해운 대장주인 HMM이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90% 가까이 성장했는데요.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으로 111%가량 올랐습니다. 미주와 유럽 노선을 포함한 전 노선 운임이 늘어난 데다가 이 화물 비용 축소로 원가 구조가 개선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들은 해운 시장이 이미 고점을 찍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컨테이너 시장이 견조한 수요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가 그만큼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하향할 여지가 크다라는 게 전반적인 증권가 분위기인데요. 모두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신증권은 목표 주가를 3만 원에서 2만 9천 원으로, 또 메리츠증권은 2만 9천 원에서 2만 7천 원으로 내렸고요. 또 나머지 증권사들도 대부분 10% 전후로 낮췄습니다. HMM의 주가는 현재 1.4%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게임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무려 1,996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발행되는 신주는 총 347만 주로 발행가액은 5만 6,600원입니다. 배정 대상은 총 4명입니다. 오딘 바랄라 라이징의 흥행을 이끌었던 핵심 멤버들인데요. 이 중에서도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김재영 대표에게 가장 많은 비중인 312만 주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김재영 대표는 카카오게임즈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한편 오딘 바랄라 라이징은 400만 명이 넘는 사전 예약자를 달성하면서 출시 직후 양대 마켓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고요. 또 지금까지도 탑3 자리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카카오게임즈는 6%대 전후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역시 견조한 2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4%가량 상승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215% 늘었습니다. 대표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이 총 850만 장에 달하게 되면서 실적을 견인해 나간 걸로 보이는데요. BTS가 360만 장, 또 세븐틴이 260만 장, TXT는 180만 장이 판매됐습니다. 신규 그룹의 판매 실적도 좋았습니다. 엔하이픈의 신규 앨범 초동 판매량은 140만 장이었고요. 또 최근에 데뷔했던 걸그룹인 르세라핌과 뉴진스도 각각 40만 장 가까이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BTS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아왔었던 하이브는 이번 실적 공개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이브는 현재 1%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 만나봤습니다. 네, 그럼 10가지 종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의 다 상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금양도 어제 이어서 계속 급등하고 있고, 효성촌단 소재, 요즘 타이어도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나오실 때마다 시장이 상승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 달 동안 시장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닐까. 다만 근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볼 종목도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굉장히 관심 있는 섹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중에 오늘 테마 형성이 됐던 특수건설 이제 지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한번 해당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수건설 포구 관련주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토론방 댓글 보시죠.
자, 5TGV님, 시 외에 쌓이는 거 봐, 덜덜 대단하다 하셨어요. 시간 외에서부터 지켜보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스님, 비 그쳤다, 재료 소멸, 안녕 하셨고, 자, 세 번째 분, 나는 밑에서부터 들고 있어서 상관없지만 지금 들어오라면 글쎄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궁금증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비라는 게 아무리 폭우여도 어쨌든 잠깐 오고 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진입, 신규 진입 또는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궁금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특수건설이라고 하면은 이 비가 내리기 전부터 조금 추세가 살아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사면 관련주로서 좀 움직임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4대강 관련된 정책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랬던 것들이 지금 다시 재차 좀 부각이 된 게 아닌가.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건설 관련된 이슈잖아요. 최근에 건설 관련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들으신 건설 관련 이슈 어떤 게 있으실까요? 최근에 들은 거요? 네. 뭐 주택 공급이나 네. 사우디의 그쵸. 그 네옴시티 네, 거기에 이런 정도?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아, 굉장히 그러네. 이슈가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결국에 뭐 이제 지하 도로 같은 것들 그리고 뭐 터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이 폭우로 관련돼 가지고 수급이 들어왔지만 긍정적인 모멘텀들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 폭우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서 눌림이 나왔을 때 재공략 또는 만약에 내가 비중을 조금만 들어가는데 이 종목들 좀 끌고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점 구간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잡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특수건설, 이 건설 관련돼 가지고 테마성을 자주 보이는 종목들은 관심을 계속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아침에 13%대까지 급등하면서 상승폭을 키우다가요. 지금은 4%, 3%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은 염두에 두고서 대응하자는 김대우 전문가 말씀이었고요. 눌림목에서도 다시 한번 봐도 된다는 말씀 해주셨네요. 네, 잠시 후에는 저희 김대호 전문가와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갈 겁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이 네모난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매수가와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까지 세 가지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QR코드 접근법이 좀 힘들다 하시면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셔도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전문가 이름 김대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나요, 전문가님? 힌트 한번 바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힌트 보시죠. 네, 자, 이분 요즘 굉장히 자주 그쵸. 뵙는 분이에요. 너무 친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제가 이 이미지를 딱 들고 올 때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았어요. 또 빈살만이야. 또 사우디야.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이미지를 갖고 온 이유는 사실 많은 것들을 놓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빈살만 이제 사우디 관련주 하면은 대표적으로 네옴시티 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부각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사실 숨어 있는 테마들이 정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짚고자 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내용 어떤 기업일지 한번 추가적인 내용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빈살만 이 왕세자 관련주로서 사우디 스마트 시티가 제일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 규모 자체가 650조 규모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차 완공 시기 자체가 2025년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 공시를 낼 정도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로부터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포인트를 또 봐야 될 거는 최고의 사업 파트너라는 이 문장이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와 굉장히 밀접한 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 간에 굉장히 경쟁보다는 좀 친하게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는 걸 좀 부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결국에 석유화 관련해 가지고 이
산업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 경쟁 국가들과는 조금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와 굉장히 거리가 멀죠. 에너지 자립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국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우호적인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방산 관련된 이슈들 끊이지 않고 있는데 사우디가 무기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죠. 그런 포인트들이 앞으로 이 우리나라 해외 수주 관련해서도 이슈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다음 페이지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페이지를 체크를 같이 해보면요. 일단 2019년도에 빈살만 왕세자가 첫 방한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2019년도면 코로나 직전이었는데 사실 이때부터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분야에서 투자를 하고 여기서 얼마를 지원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수주 기대감을 많이 키웠는데 이게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이 관계가 살짝 틀어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뭐 조용히 흘러가 버렸는데 그런 포인트들이 이제는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단 부분에 그리고 올 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22년도 초기에 한국 그리고 사우디 사이에서 이 스마트 혁신 포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당 이슈에서 약 10조 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체결된 내용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수소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이제 원격 의료 그러니까 닥터 앤서 같은 경우는 구매 의향서를 체결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격 진료 우리나라 이 제약 관련된 기업들 다 모여가지고 병원들까지 모여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구매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그거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줄 수 있다. 오늘자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 원전 관련된 이슈들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칼리드 알팔레 투자부 장관이 이때 방한을 했었습니다.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결국에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좀 핵심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헬리오스 그린퓨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타이틀인데 이 네옴시티 안에 결국에 이 수소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헬리오스 이 그린퓨얼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결국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공장을 건설하는 건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이제 원유 수출 국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2060년도까지는 수소를 제일 많이 판매하는 최다 수출국이 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방향성들, 투자 포인트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 50억 달러가 투자가 되는 프로젝트인데 2025년도에 가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 나와줄 수 있고요. 이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진행했던 만큼, 협력을 진행하자라고 했던 만큼 그런 포인트들에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H2코리아 회원사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얼라이언스가 형성이 되면서 이 회원사들 굉장히 부각도 많이 되고 관련주를 많이 움직였는데 일단 아람코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오너로 있는 기업이죠. 이 아람코 자체가 이 정회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같은 회원사들끼리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수주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같이 이 H2코리아 이 얼라이언스 자체의 회원사로 있는 기업이고요. 수소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점 힌트로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은 방송 말미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우디 왕세자가 오는 10월, 11월에 방한한다고 해서 시장에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죠. 건설주 그리고 원전주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꼭 이 두 가지 섹터가 아니더라도 파생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 확실한 호재가 있지만 많이들 알지는 못하는 종목 무엇일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상위 1% 투자병법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떠오르는 링크 클릭하시면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요. 이 채팅방에 상담 신청하실 때 잊어버리지 마셔야 할 것,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종목을 매수한 가격, 마지막으로 비중 몇 %로 사셨는지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 김대호라고 간략히 적어서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분의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종목 상담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데일리 TV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종목 상담 코너 곧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 1% 투자 병법서를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채팅방으로 모든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이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직접 찍고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나타날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익명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남겨주셔야 하는 세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와 비중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QR코드로 참여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의 정보를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김대호라고 전문가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샵 3772번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채팅방에 모여 계신 시청자분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자, 첫 번째 분입니다. 동양파일 종목이고요. 5,700원의 매수가, 비중은 20%입니다. 1년이 넘었네요. 본절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자, 본전에서 매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궁금증이셨는데 닉네임은 지금 가려졌지만 많이 벌자 님입니다. 자, 동양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도 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1.6% 오르면서 4,000원 선 조금 아래 3,95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들고 계셨다고 하는데 본전 탈출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동양파일이라는 기업 자체가 혹시 많이 접해본 이름인가요? 아니요, 되게 생소하네요.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 종목 이름을 들은 것 같은데 이 유통 물량 자체도 적은 주식이고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떨어지는 주식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시 부각받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모멘텀은 이 실적적인 측면이 그래도 턴어라운드를 한 기업이에요. 이제 작년에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이제 실적을 보여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나. 추후에 어떤 테마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포인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불도 한 1,000%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래도 안정적인 기업이니까 시간을 좀 더 많이 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에 재건축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온 이야기가 또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250만 호 관련해가지고 발표를 하겠다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 대금이 조금 발생을 하는지에 일단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 아무래도 굉장히 작은 기업이고 국내 매출이 대부분인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 관련된 이슈에는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시고 국내 이슈에 일단은 좀 더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 본전은 올 수 있을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5,700원에서 20%면은 이전에 올라가면서도 저항대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이제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 주식인데 1,000만 주가 안 되는 주식.
주식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 올라올 때마다 계속 저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이전에 한번 강세의 흐름이 나왔었는데 25%까지 순식간에 올라갔다 떨어졌던 이력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올라갔다 떨어졌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서 좀 건축 관련된 이슈 발생하라고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는데 더 많아지는 거래량이 포착이 되면은 좀 매도 주문을 미리미리 걸어놓고 체결되게 하는 식으로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생각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거래대금 다시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전 윗꼬리까지 1차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급등 나왔을 때 5,000원 부근에서 맞고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아까 파란색 박스로 이렇게 좌측에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해당 구간이 보시면 계속해서 매물대가 발생한 구간입니다. 뭐 거래량이 막 몇백만 주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품절주에 속하기 때문에 유통물량 적은 주식이기 때문에 매물대, 악성 매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좀 인지를 하시고 좀 목표가를 좀 낮추는 건 어떨까? 5,000원 구간까지 만약에 오버슈팅이 팍 하고 튀어 올라오게 되면 해당 구간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은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일단 목표가 5,000원 제시를 해드릴 건데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비중 축소 한 20% 들어가 계신데 10% 정도까지는 비중 축소를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추가 매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만 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5,000원, 잔량은 홀딩해가지고 매수가 부분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동양 파일이었습니다. 품절주라는 진단 그리고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래량은 좀 더 발생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본전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꼭 본전이 아니더라도 비중은 좀 축소하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저항 5,000원대 강하게 있다. 급등 시 비중 축소하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채팅방으로 입장합니다. 닉네임 쇼타임 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화일약품 3,325원, 비중 8%입니다. 오늘 주가 상승 중인데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이모티콘 남겨주셨어요. 자, 화일약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14%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9.7% 상승, 2,925원이 현재가입니다. 네, 대마 관련주인 것 같아요. 식약처에서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종목 일단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매수가는 좀 넘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제가 볼 땐 매수가 정도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쪽 테마 자체가 이전에 대장주는 아니었던 종목이었어요. 사실 의료용 대마 관련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긴 하지만 과거에 대장주들 하면 오성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거래 정지 중인데 그 자회사인 이제 카나비스 메디칼이죠. 카나비스 메디칼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좋은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생각을 하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결국에 의료용 대마라는 것 자체가 이야기가 나온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좀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들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소식을 더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테마성 자체가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락이 많기 때문에 영 매수를 우리가 진행을 할 거면은 이 산업군에 투자를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저점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목표가는 매수가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럼 대응 전략을 잡아야 될지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마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좀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윗꼬리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장기 평선 돌파한 이후에 슈팅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나와준 이력이 있습니다. 상한가 나왔던 이력이 있다라는 거는 끼가 있다라는 거겠죠. 해당 구간에서 거래대금 조금만 더 발생을 해준다.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이슈가 더 크게 하나만 발생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오버슈팅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라갔을 때 또다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주시고 3,320원대가 지금 매수가인데 3,325원인데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비중을 확실하게 더 줄여버리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당 구간에서 좀 저항을 발생하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매수 전략을 두 가지 포인트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오버슈팅이 아예 나와가지고 위쪽으로 확 돌파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올라오게 되더라도 해당 구간에 저항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항을 받게 되게 되면은 이 박스권을 좀 생각을 하시고서 해당 구간에서 이제
좀 나오시고 하단 구간 지금 보시면 3,000원 구간대에 다시 한번 아래 구간 매물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래 구간에서 거래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또다시 지지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생각하시고 3,000원 구간에 왔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해당 구간에서 또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는 구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테마 자체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해당 구간이 다시 한번 지지대로 작용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오버슈팅 나와서 내가 놓쳐가지고 너무 아쉽다. 근데 다시 또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구간 왔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일단은 부담감이 있으니까 수익 실현하되 추후에 매수 타점을 다시 잡아보자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일약품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대마 관련주 대장주로 등극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매수가 근처로 잡아보자라는 말씀, 또 3,000원 선 재매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즐거운 네오님입니다. 성우 하이텍 종목이고요. 5,350원, 비중 10%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탁 이용 점점점 하셨네요. 자, 성우 하이텍 보겠습니다. 현재가는 5,400원이고요. 약간 그래도 수익이 나셨는데 이 보유해도 될까요가 버틸까요가 아니라 지금 수익이니까 팔고 나올까요? 라는 말씀인지. 자, 약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은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요즘 또 좋잖아요. 네네. 일단 성우 하이텍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거든요. 실적 굉장히 잘 나와주는 기업이고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양호한 수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한번 추세를 돌려주려는 움직임들이 막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 이제 대표적으로 완성차 그룹들 자체가 굉장히 호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동안은 긍정적인 모멘텀들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아직도 이제 차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차량을 신청하고 나오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계속해서 이 물량들이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실적적인 부분들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좀 추세 전환되는 거 확인하고서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생각을 하시고 차트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려볼까 하는데요. 해당 구간 지금 딱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 딱 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해당 구간에서 이거를 좀 깨부셨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긍정적인 이슈들 발생해주면서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저점도 한번 바닥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크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쌍바닥, 삼중바닥 구간 만들어주면서 지지받아주는 모습 나왔습니다. 이 이후에 저가 매수 때 호실적 관련된 이슈들 발생하면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추세 전환의 초입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위에 매물대 조금씩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조금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높아 보인다. 이 추세가 꺾였을 당시의 거래량이랑 지금의 거래량을 좀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텅 비어 있는데 여기서 툭 하고 올라오는 모습 나왔잖아요. 이런 포인트들이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포인트가 되니까 여기서 일단 홀딩하고 앞으로 목표가를 조금 층층이 나눠가지고 분할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파란색 박스가 그려져 있는데 이 구간에 1차적으로 매물대가 좀 발생해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6,000원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뭐 반매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줄여 나가자. 6,000원 돌파 시에는 이제 이전의 매물대가 좀 강하게 쌓여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 6,000원대 중반, 6,500원 구간에 보시면은 과거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던 구간들이 있어요. 이 구간인데 이 구간 오게 되면 또 매물 강하게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생각하셔서 6,500원 정도를 최종 목표가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그리고 그때 가가지고 계속해서 흐름이 좀 추세가 좋은데 이어지는 것 같은데 거래대금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다시 한번 요청을 주시면 어떻게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요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이었습니다. 현대차 공급합니다. 이 기업, 우리나라 핵심 수출 업종인 자동차에 최근에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고 펀더멘털도 좋다, 실적에도 긍정적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성우 하이텍은 분할 대응하되 목표가 6,500원으로 1차 잡아주셨네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팅방 함께 들어가 보실게요.
튜브 낀 튜브님이고요. GC셀 79,500원, 비중 15%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간략하게 남겨주셨는데 지금 오늘도 현재가 보면 오늘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지금 6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 주당 거의 15,000원 가까이 손실 나고 계십니다. 매수가 되게 아쉽고요. 거의 단기 고점에서 잡으신 느낌인데 이분은 어떻게 좀 버텨야 될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좀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흐름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아직까지 그 흐름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발생하면 충분히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8월 달 지금 세계 폐암학회가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일정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정 같은 경우는 에스모 이 종양학회, 유럽 종양학회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장기 평선을 좀 돌파를 해주고 있어요. 이 업종 차트 자체가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추세 전환 단기적으로 나와줬다라고 하면은 끌고 가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종목도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이제 코로나 직후로부터 보면은 많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조정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기대감은 살아있는 상황에서 조정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대금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한 차례 정도 이 매물대까지는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시면 매물대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 구간에 박스권 형성했던 구간에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데 해당 구간 저점 구간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8만 원대 후반부터 9만 원대 초반 구간까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 매물대 가벼우니까 우리가 오버슈팅이 나와준다면 약수익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이 차트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 뭐 크게 발생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GC셀 이 NK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에요. 일상 발표가 4분기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부터 조금씩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 보통 한 2, 3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이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기대감으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7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7만 원대 중반, 8만 원대까지는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서 해당 구간까지는 일단 올라오는 거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근데 내가 비중이 15%인데 79,500원인데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친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 올라왔을 때, 본전 구간 왔을 때 1차적으로 비중 축소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잔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8만 원대 후반, 8만 7천 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8만 7천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면서 한번 우리가 수익을 목표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매수가에서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8만 7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실적 가시성이 있는 제약 바이오 쪽에는 또 수급도 원활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해 보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홀딩으로 일단 매수가까지 노릴 수 있고 목표가는 8만 7천 원으로까지 길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었네요.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채팅방 입장합니다. 익저리오 하트님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14,090원 매수가고요. 비중 20%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최근 상승 중인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지 기다려도 되는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자, 신성 델타테크 오늘 1% 이상 상승합니다. 12,000원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죠. LG의 오래된 돈독한 협력사인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6월에 신저가를 계속 찍다가 요즘은 그래도 상승으로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잘하면 수익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수익권 충분히 가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종목도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LG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애플카 관련된 이슈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였죠. 그런 포인트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과거에 이제 전장 사업 기대감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저평가 이슈가 한 차례 발생을 했었어요. 올 한 2, 3월 달에 주가가 다시 한번 저점 구간 만들어주고 튀어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부각됐던 게 저평가거든요. 실제로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실적적인 측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연결 기준으로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보면요. 시가총액 3천억짜리 종목에 지금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7천억대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300억대 중반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계열사들 자체가
좀 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1분기 발표 자체도 1분기 영업이익이 94억이 나와줬어요.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2분기까지도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여기서 또 호실적인 발표가 돼준다라고 하면은 저평가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가 매수세 들어와 줄 수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기억하시고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해당 구간에서 이 실적 관련된 모멘텀들 부각될 때, 저평가 모멘텀 부각될 때 슈팅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부담감은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2,000원대, 3,000원대에서 움직였던 주식이 2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은 요 구간에 잡은 사람들은 차트를 딱 봤을 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너무 상처에서 잡았다. 이거 손절 전략을 세우던가 좀 고점에서 이거 탈출하기 힘드니까 올라왔을 때 좀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좀 작용될 것 같은데 그런 심리작용들이 작용되기 때문에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저항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지금 14,000원 구간이면은 요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신 걸 텐데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잡으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런 모습들이 나와준 상황이다. 이거를 추세를 돌려주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1차적으로 비중 축소에 우선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비중 20% 들어가 계신데 뭐 실적적인 모멘텀 좋으니까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반매도 정도 진행을 하면서 14,000원대 이제 올라왔을 때 14,090원이신데 14,090원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하는 전략 1차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잔량 끌고 가면서 그래도 테마성 굉장히 잘 받는 주식이에요. 뭐 애플카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였고 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오버슈팅 기대를 해가지고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욕심을 내봐도 되지 않을까. 이 구간에 가장 강한 물량이 쌓여 있어요. 여기까지는 오버슈팅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생각을 하시고 올라왔을 때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하고 추가적으로 뭐 애플카라든가 이런 이슈들 발생했을 때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성 델타테크 종목이었고요. 급등 시 일단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최종 목표가는 17,000원에서 18,000원도 수익 가능하다라는 말씀인데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어서 일단 본전에서는 비중 축소하자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상담 사연일까요? 서갑부님입니다. 아이컴포넌트입니다. 매수가 8,67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빛을 못 보고 있는데 언제쯤 복구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이컴포넌트 코스닥 종목이고요. OLED 관련주네요. 그런데 아마 한 요 일주일 새 좀 손실이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6,660원으로 계속해서 좀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복구가 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일단 굉장히 작은 주식을 스몰캡을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이전에 그래도 한 500억대에서 700억대 왔다 갔다 했는데 굉장히 더 낮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서 단기 변동성을 좀 생각을 하고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관련된 이슈에 좀 민감하게 좀 움직임을 보여요. 특히 삼성 관련해서 이 TV의 OLED 패널 관련된 이야기를 나올 때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그 관련된 이슈들이 어떤 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폴더블 폰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데 폴더블 폰 이제 어느 정도 세대가 조금씩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음은 롤러블 폰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줄 수도 있어요. 과거에 롤러블 폰 관련해가지고 이 테마성을 보였던 적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도 한번 기대는 해보자. 그런 이슈들 발생하면은 그래도 20% 30% 굉장히 우습게 올라가는 주식이거든요. 그런 포인트들 생각해서 오버슈팅을 한번 이 종목도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어요. 언제쯤 복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언제 갈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이슈가 발생됐을 때 대장주 잡아서 팡 하고 튀어 오르게 되면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올 수 있는 주식이니까 해당 종목 근데 희망 잃지 말고 그런 모습들 기대하면서 조금 시간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많이 올라왔다가 좀 긴 호흡으로 먼저 볼게요. 자, 주봉으로 먼저 체크해보면요. 바닥 구간까지 많이 내려온 주식이에요. 2015년도에 막 25,000원대까지만 올라갔다가 이제 막 떨어진 주식인데 지금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그래도 거래 대금이 재차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 구간이냐면은 지금 10,000원 구간까지 계속해서 이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 구간인데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제 다시 한번 추세 전환 돌려주려는 움직임들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대금 팡 들어오면은 우리 매수가 부근까지 계속 윗골이 나오고 있어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나온 게 9,000원대까지 나왔거든요. 조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구간까지 무난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서 1차적인 목표가는 우리 매수가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70원 이전 윗골이 있는 구간 8,670원보다는 안정적으로 8,500원 제시를 해드릴게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좀 비중 축소하시고 내가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눌림이 자주 나오는 종목이에요. 급등하는 만큼 눌림도 많이 나오니까 매수 타점을 잡으실 때 좀 지지라인 확실하게 다져지는 구간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추후에 만약에 이 구간 받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전 저점이 또 다시 지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한 6,000원대 구간이니까 해당 구간까지 만약에 또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자금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 흑자는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 컴포넌트였습니다. 시가총액 500억 원이 안 되는 종목이네요. 변동성에 좀 유의하면서 대응하시고요. 매도가 8,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코너는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대호 전문가의 전략 계속해서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입장하시던 방법과 같습니다.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자세한 시황 분석을 이쪽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부터 필승 종목 좀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사우디 왕세자 사진이 나왔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아까 제가 이제 수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말씀드리고 5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5월 달에 말씀드리고 이제 한 2, 3일 만에 목표가까지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그때 뭐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목 다시 한번 많이 크게 눌렸거든요. 증시 영향도 받고 해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름은 유니크라는 종목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해당 종목 오늘자 좀 제 예상과 다르게 빠르게 튀어올라 버려가지고 한 5%대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좀 분할 접근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월봉 흐름부터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수소 관련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2017년도, 18년도 그 이후로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테마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박스권, 우상향하는 박스권들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당 구간 좀 봤을 때 장기 이평선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지받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 이 하단 구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좀 눌림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선이 좀 그어져 있는데 이 파란색 박스 구간에서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눌림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눌림이 나왔을 때 오버슈팅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굉장히 잘 나와줬어요.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저점 높여가면서 거래대금 조금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도 같이 한번 분할해가지고 좀 모아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7,000원 이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갇혀있던 구간, 오늘 종가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7,000원 이하 구간에서 될 수 있으면 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6,500원 이전에 좀 저점 올리면서 올라왔던 구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과거에 이제 거래 대금도 이렇게 발생을 했던 구간들 이런 구간이니까 해당 구간 참고를 하셔가지고 6,500원 손절가 잡으시면 좋겠고요. 좀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7,500원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만들고 테마 형성되지만 좀 파워가 약한 모습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1차적인 목표가 7,500원 말씀드리겠고 그거를 돌파하게 된다. 뭐 좋은 이슈들이 더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500원 간격으로 해서 8,000원, 8,5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가격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제공약주입니다. 유니크 말씀해 주셨고요. 7,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자라는 말씀이었고 오늘 가격 7,06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7,500원으로 1차적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알려주신 김대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대우 전문가와는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리지만 계속해서 시황 정보나 또 김대우 전문가의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